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정민정입니다. 마트 노동자들을 유통기한 지난 상품 취급하는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대형마트의 구조조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투기자본의 무책임한 노동자 생존권 박탈을 막을 수 있는 고용 안정을 위한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대형마트의 구조조정은 너무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이 구조조정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이라는 것과 현장 노동자에게만 그 책임이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기자본 MBK와 홈플러스는 지난해 4곳의 알짜 매장을 매각 처분한 데 이어 올해도 대구 스타디움 점과 부산 가야점 폐점 매각을 발표했습니다. MBK와 홈플러스는 직영 노동자는 물론이고 협력업체 노동자와 그리고 입장업체와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 매각을 결정하고 사후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고용 안정을 위한 전환 배치, 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합니다. 홈플러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MBK 투기자본만의 이익을 위해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2만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12개 점포 폐점 이후 올해에도 10개 이상을 폐점하겠다는 계획이고 이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유도하고 다른 법인으로 사원을 공유하겠다는 사원 공유제까지 발표하며 노동위원회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폐점 이후 원거리 발령으로 퇴사를 유도하고 있는 롯데그룹은 재벌오너에게는 최고 연봉을 지급하고 경영 실패의 책임은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최근 6년간 신규 매장을 390개나 오픈하였지만 제대로 된 인력 충원을 하지 않은 채 고용 없는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현장의 노동 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셀프 계산대의 도입, 온라인 산업으로의 재편을 위한 매장 리뉴얼, 그리고 임대 매장 확대 등을 통한 인력 조정, 그리고 정규 인력을 채용해야 할 자리에 비정규 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하여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고 언제든 인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산업으로의 대형마트 변화, 비정규 단시간 노동 양산 등 소리 없는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 없는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 구조조정의 본 모습입니다. 작년 코로나19 발생은 대형마트 구조조정을 더욱 과속화시키고 있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성장을 보장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필수사업장으로 선정되며 영업을 지속하였고 일부 영업시간 단축은 매출 증감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대형마트 경영 상황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해 본다면 대형마트는 하락세가 아닌 성장세입니다. 코로나19는 뉴노멀, 언택트 시대를 열면서 역설적으로는 오프라인 매장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한쪽에는 온라인 영역을 개척하며 불황 없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형마트가 영업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대형마트는 수많은 논란을 발생시키며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그리고 고객들의 사랑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 성장의 밑거름이 된 노동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처럼 취급당하며 폐기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홈플러스의 여성 노동자들이 지난 5월 13일 MBK 본사 앞에서 스스로의 머리카락을 내어놓는 삿발을 단행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내어놓는 50이 넘은 여성 노동자도, 사랑하는 동료의 머리카락을 잘라야 하는 노동자도,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 모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잘려간 우리의 머리카락은 언젠가는 다시 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산산조각난 우리의 일터 홈플러스는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MBK와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업의 인수합병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고용위기뿐만 아니라 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정부의 고용정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홈플러스의 경우가 MBK 투기자본의 무책임한 기업 인수합병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약속한 투자와 고용 안정은 무시하고 대형마트 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를 산산조각 내고 2만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MBK와 같은 투기자본에게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기업 사냥, 이윤 착취를 막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보호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 하인주입니다. IMF 이전 백화점은 매주 1회 정기휴점을 시행하였습니다. 97년 IMF 이후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백화점의 정기휴점은 격주 1회로 현재는 월 1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마저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점점 정기휴점을 시행하지 않는 백화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IMF 이후 백화점에서는 상당수의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아웃소싱으로 업체로 적을 옮기고 구조조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자리마저도 키오스크가 대체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산업이 발전하는데 우리 백화점 노동자, 유통 노동자들의 휴식권, 노동권은 오히려 열악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최근 쿠팡이 몰고 온 유통산업의 변화, 온라인 비대면 거래의 일상화는 또 한 번 유통산업을 바꾸고 있습니다. 백화점도 상품 판매 방식이 바뀌어 상품 판매의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판매 수당으로 견뎌온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이 온라인 상품의 체험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회사의 매출은 급성장하는데 노동자들의 고용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규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3,000명이 넘는 노동자들 중 정규직 노동자는 손에 꼽힐 정도이고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당을 받는 알바였다고 합니다. 이런 온라인 유통업체의 성장에는 열악한 노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쿠팡과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법제도가 어디에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백화점 노동자들은 의무휴업을 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에도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주장을 하면 사측에서는 쿠팡 같은 기업들은 주말에 쉬지도 않고 장사를 한다며 마트도 의무휴업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이 투쟁으로 만든 의무휴업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무휴업 제도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IMF 이전처럼 주 1회, 격주 1회 시자는 백화점 노동자들의 주장은 꺼내놓기도 힘듭니다. 변화하는 유통산업에 맞게 법제도를 전체적으로 손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온라인 유통업에 대한 법제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의무휴업을 적용해도 공평하게 적용하고 유통업에 대한 규제도 지원도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을 통해 온라인 유통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쉴 수 있게 의무휴업을 도입하고 노동자들의 실권리와 고용을 지키는 길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한 이래 전 국민 모두 1년이 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희 면세점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35,000여 명에 달하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해고와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떠나 그 규모가 어느새 17,000여 명에 이르렀고 지금도 해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 130여 개의 면세점 협력업체 중 대부분의 회사들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줄줄이 폐업을 하고 그중 매출이 좋은 회사들도 코로나를 핑계로 권고사직과 무급휴직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부의 면세 특허권 남발과 면세점의 무리한 확장이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이제는 특허권 반납과 폐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정부의 면세점에 대한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원기간이 2022년 3월까지로 연장되었지만 많은 업체들이 해당이 안 된다는 핑계로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고 폐업과 인원 감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최소 인원 운영과 함께 이제는 직원이 없는 무인 매장이 늘어나면서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천공항의 롯데 신라면세점 영업 종료에 이어 7월이면 신세계 면세점 강남점의 폐점도 예정되어 있어 면세점 노동자들의 고용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기만 합니다. 어렵게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 여러 회사들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금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기간이 끝나는 7월 이후가 되면 또다시 대량 해고의 사태를 맞을 것이 불거듯 뻔한 현실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백신 여권, 트래블 버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해외여행은 요원해 보이기만 하고 이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면세점 협력업체들이 지금의 고용이나마 잘 유지하고 버텨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2020년 정부는 인천공항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면세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6개월간의 공항 임대료 약 8,600억 원을 감면 및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협약서에는 면세점이 직영 파견 인력의 고용을 90% 이상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조건이 있지만 이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인천공항의 롯데 신라면세점이 공항공사와 계약 종료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떠나고 시내점에 자리가 있음에도 해고되거나 기약 없는 무급휴직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면세점이 약속한 고용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부는 8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임대료 감면을 해주고도 협약서에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는 면세점 행태를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 겁니까? 정부의 면세산업 지원은 산업보호, 고용 안정을 위한 공익적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일부 재벌 면세산업자 중심이 아닌 협력업체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종사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협약서의 실질적인 약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강제하고 공항공사와 면세점이 체결한 MOU 협약서의 이행 노력을 확인하기 위한 노정대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